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수요일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산책길에 불이 붙은 차량을 발견하고 화재를 진화한 소방관이 있어 화제입니다. 먼저 소방서 정환영 소방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날 현장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또 수요일 코너죠. 키워드 뉴스에선 강원시민사배연구원 재현수 실장이 지난 주말 남북미 회담과 우체국 파업 소식을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CBS 노컷 뉴스가 소리를 담은 뉴스로 재도약합니다. 노컷 뉴스에는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육성과 취재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뉴스 현장의 흥미로운 음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퇴근 후 산책길에 불이 붙은 차량을 발견하고 화재를 진화한 소방관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원주 소방서 정환영 소방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소방관은 퇴근을 해도 그 무거운 책임을 놓을 수 없나 봅니다. 직접 그날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근무 중이신가요? 네, 근무 중입니다.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떠세요? 그날 그 소방관님의 이야기가 좀 언론에 많이 이렇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주변에서 연락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좀 얼떨떨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직업이 소방관이라서 주목을 받은 것 같아서 네. 쑥스럽습니다. 이제 그 차량에 불이 붙었던 그날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저녁에 퇴근 후에 가족과 산책을 하다가 불이 난 차량을 발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그 현장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그날 간단히 이제 회식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 아기랑 아내랑 산책을 나왔는데요. 예, 바로 집 앞에 편의점이었어요. 예. 편의점 앞에 트럭에서 연기가 좀 모락모락 나길래 안에서 담배를 피나 이랬는데 연기가 좀 한 3초, 5초 지나서 많아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유심히 지켜봤더니 불꽃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금방 불씨가 커질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 들어가서 소화기 있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옆에 이제 다른 인근 음식점에 가서 소화기 물어본 중에 다시 편의점에서 소화기 있다고 갖고 나와 주셔서 달려가서 그 소화기 들고 진압하게 되었어요. 편의점에서 소화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주신 거군요. 저도 그날은 이제 몰랐는데 예. 그 후에 알아보니까 소화기를 판매하냐고 물어보는 줄 알았다고. 예. 그래서 없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예. 네, 연기가 밖에 보이니까 이제 갖고 나오셨더라고요. 네. 아니 그날 그 찍은 영상이 또 인터넷에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 소화기를 들고 갔을 때는 이미 그 트럭 밑에 불이 상당히 이렇게 좀 붙은 상황이었는데 위험하지 않았나요? 보통 차량에 불이 붙으면 폭발 위험도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 정도 화재가 체성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진행이 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제가 직업이 소방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초기 단계라서 네. 별로 위험하게는 느끼진 않았어요. 그러셨어요. 아니 정말 영상을 봤더니 차량 가까이에서 정말 구석구석 그 소화기로 불을 또 끄시더라고요. 네. 예. 현장에 차량 주인은 없었나요? 네, 차량 주인은 없었고요. 이제 진압 다 하고 저희 신고도 해서 이제 소방차 도착해서 마무리까지 하면서 그때 이제 화재 조사관이 차량 번호판 보고 이제 전화를 드렸죠. 네. 아니 보통 이렇게 퇴근길에는 조금 쉬고 싶기도 할 것 같은데 또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나서 주시는 거 보고 가족과 또 직장 동료들 좀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칭찬을 많이 받았고요. 네. 사실 제가 아니라도 누구나 봤어도 했을 일인데 네네. 네. 그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 화재 원인은 처음에는 이제 배터리 나 엔진 쪽 가열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예. 나중에 이제 차량을 부터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배기관 쪽에 이제 이물질 종이박스 비슷한 게 말려 들어가면서 종이 박스 이제 같은 거요. 예. 그 배기관이 이제 과열돼 있잖아요. 예. 열이 이제 전도 착화되면서 불이 난 걸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거의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아, 하마터면 차량이 정말 그 화재 때문에 전소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량 주인분께서 좀 많이 고마우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 현장에서도 뭐 감사의 인사를 받았고요. 네. 그래도 아내분께서는 직접 그렇게 불을 끄는 장면을 가까이서 보는 건 흔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걱정 많이 하시죠? 그 영상도 아내가 찍어준 건데요. 네. 사실 그 영상을 찍으셨던 게 남편이 불을 끄는 걸 처음 보는 거라서 신기해서 이제 촬영을 해서 뭐 지인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려고 찍었던 건데 예. 영상이 뭐 찍히게 돼서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유,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소방관 여러분께서 얼마나 그 위험한 곳에서 애를 써주고 계시는지 많이 접합니다만, 항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 최우선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그 주변 동료분들 안타까운 사고 들으시면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드시죠? 네, 그렇죠. 뭐 심란할 때도 있고요. 네. 국민들의 안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의 안전도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연결된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폭염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이 시기에 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고 같은 게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뭐 엔진 가열 가부하로 차량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뭐 냉각수 관리라든지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예방하셨으면 좋겠고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셔가지고 초기에 진압해서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는 물놀이 순환 사고도 있고 또 뭐 전기로 인한 화재 사고 등 각종 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께서도 바짝 좀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항상 이렇게 또 가장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애써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소방서의 정환영 소방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한 주간 화제의 키워드 뉴스를 나누고 있죠. 강원 시민사배연구원 재현수 실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뭐 역시 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남북미 정상회담 네.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TV랑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 특보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받고요. 또 세 나라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그림은 다시 봐도 참 믿기지가 않은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만남이 트위터 글 하나로 시작해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회담으로까지 이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트위터를 하질 않는데요. 네. 예, 참 트위터랑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트윗으로 김정은 그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제 글을 남겼는데요. 네. 32시간 만에 이게 현실로 도래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한 2분, 3분 정도의 만남 많이들 예측을 했었는데 무려 50분이 넘는 회담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 평양 방문에서 오사카에서의 G20 정상회담, 또 이어서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담, 모두 최근 며칠 사이에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벌어진 세계적 정치 이벤트였는데요. 특히 정전 66년 만에 북미 정상 간 판문점 만남은 정말 말 그대로 깜짝 회동이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전 이후에 처음으로 판문점에서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장면 다 기억하실 겁니다. 30일 날 판문점 군사 분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눴고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한 20걸음 정도 넘어가서 네. 사진을 찍기도 했었고 또 맞아요. 다시 남쪽으로 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측 자유의 집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만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만남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남북미 정상이 한 곳에서 만나서 대화를 함께 나눴다. 이 역시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에 처음이라는 측면에서 네. 상당한 정치적,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날 회동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제안이 성사되면서 정식은 아니었고 약식 회담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나 50분이라는 시간은 약식 회담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어서 어떤 앞으로의 이제 논의들이 진전이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난 2월 27일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이 부분들을 돌파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남북미 세 나라 정상이 이날 나눈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일단 그 김 위원장 얘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모두 발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네. 그리고 북남 사이 이 분단의 상징으로 나쁜 과거를 연상케 하는 이런 장소에서 오랜 적대 관계였던 우리 두 나라가 평화의 악수를 하는 것 자체가 달라진 오늘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좋은 일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난관과 장애를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만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만들어 왔고 또 이런 관계가 앞으로 상당한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김 위원장이 희망을 한다면은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초청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북미 관계에서의 진전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될 하나의 중요한 또 모티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요. 오늘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또 큰 고개를 넘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과감하고 독창적인 이런 접근 방식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조연 역할을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남북 관계의 개선, 평화의 정착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은 정치적인 관계에서 조연도 마다하지 않는 네. 뭐 그런 측면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남북미 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은 어떨까요? 네, 일단 트럼프 미 대통령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주인공이 됐다 이런 현직 대통령으로서 네. 처음 북한 땅을 밟게 됐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국내에서나 미국에서 일부 비판 여론이 있는 대목은 예. 이 진행 과정이 비핵화의 진전이냐 아니면 사진 찍기용이냐 예. 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대체적으로 평가의 핵심을 이루는 대목은 이번 남북미 회담이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네. 그전 점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네. 이 워싱턴 정가를 포함한 외신 다수의 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효과도 앞으로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비판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많이 놀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도 기대감과 또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을 해왔듯이 이 한반도의 이 평화 정착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달성이 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상당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처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네. 그 봄에 따뜻한 봄바람을 얘기하면서 아마 정말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야 되고 태풍이 가득한 가을도 건너가야 되고 네. 또 혹한의 겨울도 지나가야지만 또다시 봄이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지 않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참 지난한 과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강원도가 한반도의 유일한 분단도라는 측면에서 네. 어쨌든 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대목을 꼭 하나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명분과 당위성을 가지고 강원도를 무대로 한 이런 대북 사업들 우리가 좀 잘 준비해서 그리고 이 대북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또 국민들 차원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정말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들 이게 지금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는 사실 강원도의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했었거든요. 이번 기회로 좀 점검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이 지지부진하기도 했고요. 네. 국민들의 공감도 크게 얻지를 못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남북미 정상의 만남 이런 부분들 이런 분위기를 토대로 삼아서 우리 강원도가 도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금강산 관광을 포함해서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들을 차근차근히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어쨌든 강원도가 이 남북 평화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도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점에 특히 강원도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가 이 남북 평화 정착을 포함한 다양한 교류 사업들은 강원도 스스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가장 큰 이유도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소원해지면 당연히 강원도도 남북 교류 사업을 하기에 어려움이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남북 교류 협력 위원회도 출범을 시키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서 사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사업들을 제안하고 풀어나갈 것이냐,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 지금 뭐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달성되고 있지 못한 게 강원 평화 특별자치도 문제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회 논의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경쟁적으로 북한 사업에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실 이건 경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좀 우리 강원도가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적 특성이라는 것들을 좀 10분 활용해서 네. 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민들과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좀 얻어내는 그런 사업들을 잘 마련해서 네. 사실은 정치적, 행정적 그런 역할들을 좀 제대로 함으로써 우리 강원도가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좀 진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첫 번째 키워드 나눠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체국 파업 문제 아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일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 이런 소식인데요. 예. 이번 파업이 1958년도에 우정노조가 출범을 했거든요. 네네. 그 이후 61년 만에 첫 번째 파업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과 함께 올해 들어서만 우체국 노동자 9명이 과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전 참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래서 그런지 파업 찬반 투표 결과도 압도적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노동계에서 여러 파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체국에 이번에 이제 돌입하게 되는 파업 이 뉴스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 집배원들 25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유,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지금 9분이 과로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네.
이 생명권이 노동으로 인한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건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관심이 필요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업 찬성이 93%로 예.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런 과로 사회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죽하면 파업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우체국이 하는 업무가 일정 부분 공공성을 또 띠고 있잖아요. 우편물 택배 대란도 좀 불가피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간 오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민간 회사들, 민영 회사들이 이 배달을 끓이는 지역들이 우리 지역 내에는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동안 우체국이 다 감당을 해왔던 겁니다. 네. 우리 집배원분들이 다 감당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군부대를 포함해서 좀 지리적 여건이 나쁜 많은 지역들 여러 가지로 우편이라든가 택배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런 노동계의 파업과 관련한 언론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왜 예. 파업을 하게 되는지, 예. 왜 노동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질 않아요. 예. 파업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얘기만 너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쨌든 이번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노동계 파업과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고 또 다양한 의견들을 좀 서로 개진해보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또 언론이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참 부끄럽게도 그 우체국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좀 뭔가 대안은 없을까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 뭐 잦은 파업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를 상당히 어렵겠죠. 네. 근데 우체국 노조의 파업 명분은 좀 다른 것도 아니고요. 생명권에 대한 보장입니다. 네. 안정적인 노동권의 보장 뭐 이런 측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느라 61년 만에 첫 파업을 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일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인력은 너무 부족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루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쉬게 되면 자기 업무를 그 나머지 분들이 다 나눠서 감당을 해야 되다 되죠.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25분이 올해는 벌써 9분이 이 과로로 사망을 하셨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사실 대안이라고 하는 게 부족한 인력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 일자리 문제도 많이 이제 논의가 되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소방식의 이 국가직화 문제를 다루고 있듯이 우체국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도 사회적 의제, 국가적 의제로 좀 올려서 좀 다양한 논의들을 함께 풀어서 인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 그 답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명확한 대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참 이건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좀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이 사회적 의제 또 정책적 과제로 제시해놓고 우리가 좀 논의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특히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유망 서비스업에 70조 원의 정책 금융 자금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예산들이 국민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우정 업무에도 그렇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예. 당장 총파업을 막기 위해서 뭐 500명의 민간 인력을 투여하겠다 이런 이제 대책들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미봉책에 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체국 노동자의 생명권도 보장하고 예.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의 기능도 더 제고할 수 있도록 정말 국가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좀 만들어서 이번 문제는 접근을 하고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일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람만큼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시민사회연구원 재현수 실장이었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낮 1시 30분에 목요 초대석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